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태풍 마이삭이 나름대로 잘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쪽에는 이제 상륙을 했었는데 그래도 서울 쪽까지는 진출하지 않고 예상대로 잘 비켜갔다. 그리고 이제 하이선이 온다라고 했는데 또 잘 비켜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죠. 자, 미국에서 11월 초에 조기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빅히트엔터 상장일이 청약일이 잡혔죠. 그래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다 빼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를 빨리 붙잡고 싶은 마음,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11월에 있는 대선을 겨냥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혼자 말한 게 아니라, 혼자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미국 보건원 산하에 있는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 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종종 한 번씩 발언을 하시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 시험 중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시험을 조기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죠.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기 승인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그만큼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급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먼저 투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누르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해방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우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28,500 살짝 이탈해도 괜찮은데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순리대로 위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얼마 앞두고 있다. 이제 3만 포인트도 코앞에 다가왔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는 나스닥은 여전히 1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만스닥 시대에서 벌써 12,000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2300에서 2400 사이 정도에 움직이고 2400 쪽에 붙어갈 가능성이 높다. 돌파하면은 안착보다는 다시 2400 부근 쪽으로 살짝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까지 수급이 개선돼야지만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한 게 2400 초반 정도인데 벌써 2400까지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렇게 우려감 보이실 때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공포감에 내린 거고 이거는 기관 투자들이 내린 거다. 외국인은 상방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는 수급을 나타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반등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하락 포지션을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매도 하락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외국인들이 장 마감마다 2,000계약, 3,000계약씩 혹은 4,000계약씩 2,000계약 이상 계속 장 마감 때마다 하락 포지션, 이 매도 포지션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 움직임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다,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관은 매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분들도 기관 투자분들도 상승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서 저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환매하고 펀드를 환매하고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매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오는 거지 기관 투자분들이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도가 나와도 하방향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 대고 이제 최대한 이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6,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수하고 있었는데 4,800, 5,000계약 가까이 이 정도로 마무리했죠. 마감해 보면 기관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선물을 사드립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동향이라고 했어요. 만기일 앞두고 계속 한 3주 전부터 해서
마감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기존의 매도 갖고 있던 걸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안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까지도 연속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연속적인 수급이 나온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꾸준하게 이런 수급이 보이고 있다. 그럼 기관들도 하방 포지션을 안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중간에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였다가 비중 조절을 하긴 하지만 선물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만기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리고 목표치는 2,400이 왔는데도 선물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꽤나 의미가 있지 않는가. 9월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 12월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9월물이라고 해도 벌써 4만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강세장 수급이죠. 6월물 같은 경우 3월부터 6월까지는 10만 계약. 그리고 6월 만기 이후부터 9월 만기까지 거의 4만 계약 가까이. 지금 한 3만 9천 계약 정도 됩니다. 3만 8천 9,903 계약이니까 7계약만 추가하면 3만 9천 계약이죠. 거의 4만 계약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세장 수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9월 만기일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 2,400 정도는 와줄 것이다. 안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오늘도 돌파 시도는 나왔지요. 그리고 건드려는 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 수급 쪽에서 이제 93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콜옵션 쪽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위쪽에 이 위에는 좀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이제 한 32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이 뭐 그 전후가 제일 중요한데 앞뒤를 잘 막아놓고 있어서 240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초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거를 좀 초중반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재는 애로사항이 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오늘처럼 수급이 계속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잘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2,400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급이 따라줘야 되느냐, 뭐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이제 유료연분들께만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콜옵션 쪽에서 위에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막아놨다. 이 막아놓은 부분을 하나, 두 개, 요렇게 열어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크게 막혀있던 부분 살짝 걷어낸 정도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커플 두 커플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렇게 벗겨내면은 2,400 중반까지고 그게 아니면 2,400 정도 지금 지수권 돌파 시도가 나와도 지금 지수권까지 다시 밀려내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은 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림 나올 수 있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정도는 나올 수 있고 2,300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린 건 요건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순식간에 밀어내린 거고 안착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이탈한 게 유지되지 않고 바로 회복이 됐죠. 3일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구간은 속임수 구간이고 트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지수가 더 위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9월 만기에까지 2,400 위쪽 도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안착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도 9월 만기 이후에도 우리 추석 연휴나 이런 부분 걱정할 필요 없고 12월 만기까지도 보면은 중간에 수급 동향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상방향 유지해도 된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은 상방향이다. 제가 큰 방향성에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져나가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예언할 수는 없죠. 갑자기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 퍼져나간다. 이것까지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분석상으로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뿐이지 이 부분이 회복된다. 그리고 큰 틀 안에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이런 메이저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보다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에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시황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시황뿐만 아니라 종목도 정확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일단 1차 목표치까지는 다 왔어요. 2,400 초반 정도 뭐 위에 1% 정도, 1, 2% 정도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안착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매수가 더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750포인트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에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한 증시는 코스닥과 나스닥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별 동향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예쁘게 나왔는데 56,500원 요 구간 돌파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죠. 기존의 부정적인 뉴스를 다 이겨내고 뭐 반등 기대감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게 나왔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먼저 1차적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생산을 수주했죠. 그래서 차세대 GPU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삼성의 팔라노 파운드리를 이용해 생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약했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런 경기 유행감 반도체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고점 돌파해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만 계속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영향력권 안에서 함께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왔고 이제 56,500원은 저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선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바닥 정도는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수급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78,000원 회복된 거 좋고 그다음 83,000원 도전, 87,000원 요 구간까지 넘어가야지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위에 저항이 많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면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조금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소부장 쪽 뭐 테스라던가 뭐 유진테크, 뭐 솔브레인, EF 테크놀로지, 뭐 작은 종목의 렌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전일까지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소부장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자,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대 금융지주 초청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20조 원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와 더불어 정책자금 100조 원, 그리고 민간자금 70조 원에서 19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OCI랑 비교할 때 폴리실리콘 가격에 조금 너무 많은 영향을 갖고 있고 좀 대형 패널 위주의 OCI보다는 소형 패널 이 하나솔루션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케미칼 시절부터 제가 수년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뭐 S에너지, 뭐 신성ENG 뭐 등등 이런 종목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과 뭐 풍력으로는 유니스리 항상 뭐 대장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스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건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CS 윈드도 좋은 회사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 SNC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뭐 LS 같은 경우도 뭐 해저 터널이나 뭐 이쪽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올라와 있죠.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상장 이제 빅히트 상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또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이제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올해 3대 뭐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빅히트 엔터가 다음 달에 이제 증시에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전일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다음 달에 이제 상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넷마블이나 뭐 이런 종목들, 넷마블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DPC 같은 경우는 진작에 뭐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은 진작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금 2만 원 앞두고 좀 쉬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8일에 공모가 확정하는데 희망 공모 가격은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 청약일은 28일날 공모가 확정되면은 10월
5일에서 6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청약 받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가 이 관심을 모으는 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이익이 497억인데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엔터 3사죠. SM, JYP, 뭐 YG 영업이익 총합 370억보다 좀 더 많았다. 한 30%, 3분의 1 정도 더 많았다. 34% 정도 많았다라고 하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작년이 워낙 또 안 좋았었죠. 작년에 뭐 버닝썬 사태랑 뭐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조금 이제 엔터 3사가 좀 안 좋았고 특히 YG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금 최악의 시기였던 그런 시기를 이제 살짝 벗어나는 정도로 해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빅히트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관심을 좀 받고 뭐 초록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왔고 덜 오른 종목으로는 이제 남은 건 이제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도 있고 얘네가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좀 힘을 좀 많이 모으긴 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거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호주의 그 랜드 1886 자주포 사업의 단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선정을 하는데 뭐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참고 정도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좋은 종목이 많은데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주나 이런 보면은 소부장이나 보시면은 5G도 마찬가지고 순환매가 자체적으로 이 주도주성 종목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을 여러분들이 소부장하고 그리고 5G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나 이런 그린 정책, 전기차, 수소차, 뭐 태양광, 뭐 해상풍력 등 이런 그린 뉴딜, 그린 정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이제 강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당연히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뭐 제일 강력한 수준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콘텐츠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못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뭐 JYP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겠느냐. 버닝썬 이슈가 있어도 가장 깨끗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다른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슈 같은 경우가 루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적은 기업. 그래서 이제 소속 연예인들을 좀 가장 좀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 아니냐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JYP 같은 경우가 좀 제일 뭐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양호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 SM이나 YG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작년에 그 이슈는 다 벗어난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외에서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블랙핑크라던가 뭐 해서 굉장히 뭐 많이 퍼져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이.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가장 안 좋았던 쪽이 YG엔터인데 이쪽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YG엔터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블랙핑크 영향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좀 과하게 눌린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법 리스크 있다가 해소되고 수급이 빠져나갔던 수급이 들어온 것처럼 YG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못 나갈 뿐이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엔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는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관련해서 콘텐츠들이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콘텐츠들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목요일까지는 시황 영상이 올라가고 뭐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 영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목이나 섹터가 됐던 아니면 교육 영상이 됐던 아니면 추가 시황이 올라올 수 있으니 그 추가 영상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